안녕하십니까. IoT 스마트 빈으로 내년 100억 매출을 이룰 올트의 김태준 대표입니다. 여러분 잠시 천장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천장을 바라봐 주시면은 기다랗게 생긴 막대가 있습니다. 그 막대는 다름이 아니라 전산 볼트라는 겁니다. 상당히 생소할 텐데요. 이 전산 볼트 외에 이 건물에는 약 10만 개의 볼트와 약 2억 원어치의 볼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볼트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볼트는 중요한 요소로서 수요가 많고 1cm부터 3m 이상의 사이즈까지 수백만 가지 종류와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볼트를 구매해 보시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볼트는 전 산업 분야의 제조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매하고 사용되시기 때문입니다. B2B 대량 거래로 주기적 반복 구매와 그리고 또한 시장 규모가 크고 넓으며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국내는 10조, 600조의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5년간 근무를 하며 4차 산업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유통시장과 제조환경의 열악함을 인식하여 스마트 팩토리의 3만 개의 확대 기회와 4차 산업에 걸맞는 제조환경의 변화를 필요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간의 브랜드 구축과 그를 통하여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작년 7월에 사업을 시작을 하여 소량부터 대량까지 맞춤 주문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월 160만 개의 볼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매출 1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누적 매출 9억의 매출을 이루었습니다. 수요가 높은 기반 산업의 시장으로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고 투자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나 기술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100명의 제조사, 고객들을 직접 만났고 300개의 볼트 제조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한 300개의 거래처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기초에 비해서 낙후된 이 시장에서는 재고 관리를 손으로 수량을 세고 있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증가하여 인력 기반의 시스템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량 맞춤 공급에 불과하여 재고 비용이 증가하고 그 이유는 마대와 박스 단위로밖에 구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유통구조로 납기가 지연이 되고 생산이 중단이 되어 따라서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됩니다. 가격의 미표준화로 경쟁력 또한 감소합니다. 따라서 올트는 제안합니다. 부품 공급 IoT 스마트 빈. 스마트 빈은 전자조율 기반의 시스템이고 스마트 버튼은 주문형 버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중에는 마대와 박스로 재고 관리를 하여 비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공급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입 후에는 쾌적한 제조 환경을 통하여서 재고 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공급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절감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제조업의 환경 변화로 스마트 팩토리의 가속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올트는 물류센터 구축을 통하여서 올트는 물류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부품의 판매를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올트는 제조사에게 스마트 빈을 구축을 통하여서 30%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무상에서 1억 원의 구축 비용이 발생하고 구입 또는 렌탈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제조사는 부품 사용으로 월 10만 원에서 2억 원의 부품을 주기적으로 반복 구매하며 30%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글로벌 회사로서는 나스닥에 상장된 페스너라는 볼트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연 매출 4조 원에 38,000개의 부품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 부품을 넘어
산업 자재까지 확대로 62,000개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하며 제조사는 매출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트, 부품, 공구, 산업 자재를 넘어 아이템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 세계 비슷한 제조 환경을 가진 글로벌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넘어 우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품 산업의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품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연결합니다. 또한 세상을 연결합니다. 저희는 제조산업의 경쟁력과 힘에 대해서 4차 산업에 기여하며 또한 부품 글로벌 공급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B2B 공급망 관리기업 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 안녕하세요. 네. 잘 들었는데요. 굉장히 괜찮은 사모델인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IoT 카트 스마트폰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는 구입 또는 렌탈이라고 했는데, 구입과 렌탈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는지, 네. 렌탈이 되려면 이제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좀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이제 막 창고에 보면 막 흐트러지는 곳도 있지만 공장들 보면 굉장히 정비가 잘 된 공장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공간에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흐름 배전해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또 새로운 공간을 차지하거나 뭐 그런 초기 비용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렌탈과 그리고 구입에 있어서 구입이 더 확실히 많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렌탈보다도 구입을 함으로써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존에는 부품함이 다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이런 부품 창고가 없는 곳이 없고 다 있지만 대부분 다 단화로 이루어져 있고 수량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수량 관리가 가능한 것인데요. 그를 기반으로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구축을 했을 때에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축 후에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제조사는 얼마든지 바꿀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이제 만약에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제2의 대안으로 스마트 빈 기존의 부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oT 전자적으로 심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버튼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줄 겁니다. 스마트 버튼은 아마존의 대시빗 버튼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날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수량만큼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물류센터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물류 관련된 건 운송. 네. 여기 보여주면 좋은데 넘기지가 않아서. 아 지금 계속 그 네. 운송까지 다 하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네. 글로벌로 좀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년 동안 기업의 물류를 책임지는 3자 물류를 통해서 배송을 하루 원데이 배송 원칙으로 해왔고 현재는 경기도까지는 저희 차량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따라서 저희는 중간 거점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서 전국 배송이 구현이 가능하도록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시장을 점유를 한 이후에 글로벌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재고 관리 시스템은 앱 웹 기반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있어도 한국에서 재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로 통해서 세계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기업들, 큰 기업사 같은 경우는 재고 관리가 물량이 모든 게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매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이제 대저기업 정부가 타겟되는지 좀 몇 개 정도가 될지 네. 그걸 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타겟층은 월 300만 원씩 구매하는 업체가 좀 주로 타겟층인데 말씀하신 대로 잘 구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희는 3,000개의 거래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월 연 매출 10억에서 1,000억 원 이상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매출 한 500억 정도 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품, 볼트를 월 300만 원 구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15% 타세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래서 5년 할부 설계 조건을 했을 때 300만 원에 15%면 45만 원이 되고요. 5년 할부를 했을 때 60개월이면 2,700만 원입니다. 스마트링 구축 비용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 16만 6천 원에 60개는 1,0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에 1,000만 원을 빼면 1,700만 원이 세이브가 돼서 구축 비용이 무료이고 사실상 1,7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부품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공급을 받는 재고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량 관리 또한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현재 지속적으로 구매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징 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소비자가 아니고요. 저희 청중 질의가 남았는데요.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응답자 수가 12분으로 좀 적으신데 IR 하시는 대표분들께 조금 더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고 저희 포럼 분위기도 조금 더 업시킬 수 있는 투표, 재미있는 투표니까요. 다음번 투표에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고객이라면 알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해서 그래서 9분이 이제 예를 불러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내가 투자자라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1,000만 원, 이거 좀 되겠는데, 가 이제 7명 41%의 큰 비율로 꼭 이제 이분들의 성원의 일부 성공하시길 빌려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부품을 쏟거나 한우품 지어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띄워줄 수 있나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있는 IoT 이제 전자조절 기반의 스마트 빈인데요. 수량을 빼고 넣어도 자동으로 카운트가 돼서 앱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무게 센서 기반이기 때문에 무게 정보를 수량 정보로 변화를 해줘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빈의 전자저울로 볼트량을 측정하나요? 그럼 각 상자마다 저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자가 4개에서 분리되는 것 같은데 다른 상자를 끼우면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는지. 네. 각 상자마다 저울이 있다는 얘기가 맞고요. 렉에서 분리되는 것 같은데 상자를 끼우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부품함과 전자저울을 함께 설치를 하기 원하는 업체는 함께 제공을 하고요. 부품함이 있는 업체는 전자저울만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상자를 끼워도 상관이 없는 게 전자저울 특징상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부품함이 어떠한 부품함의 무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0이라는 값으로 맞춰놓게 되면 수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제조업이 발전해야 같이 성장할 것 같은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형 제조업의 중요성이나 발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인데요. 국내는 99% 이상이 중소제조기업 기반입니다. 꼭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형 제조업의 중요성의 발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싶고 따라서 그리고 또한 제조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발전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제조기업은 많이 활발하고 그리고 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소비자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해주신 김태준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에 정체된 5조 원의 신발 시장을 혁신하겠습니다. 슈가진 대표 이선용입니다. 신발이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일단 문명이 있는 곳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신는 아이템이고 또 개인의 안목에 따라서 좀 골라서 신어야 되는데 또 자기의 발 모양에 딱 맞아야 되니까 꼭 신어보고 사야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이 매년 30%, 모바일 커머스 같은 경우는 70%씩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라는 카테고리 상품은 이커머스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불릴 만큼 좀 어려운 영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잦은 교환과 반품,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신발을 살 때 내가 230을 신어야 되나, 235를 신어야 되나, 사이즈가 안 맞을까 봐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사진상 굉장히 수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편한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굉장히 찾기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한번 그러면 온라인몰에 올려서 팔아보자 하고 신발 장사를 해본 결과 실제 많은 분들이 사이즈 이슈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A4 용지에 자기의 발을 그려서 이렇게 어떤 사이즈가 맞겠냐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내 신발 시장은 5조 원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현재 약 20%, 1조 원의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스타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스타트업, 저희가 들어가기 진입하기 좋은 니치 시장이다라고 저희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더 세분화해서 타겟하는 고객은 온라인, 넌브랜드, 그리고 여성 고객입니다. 실제 신발장 열어보시면 저희 아빠 신발 2켤레, 저 언니, 엄마 신발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신발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고객군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 연령대로 몇 가지로 이제 고객군을 테스트해본 결과 20대 초반 여성 고객이 월등히 다른 타겟군에 비해서 슈가진의 광고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높았고요. 저희 SNS 페이지에서 저희도 조금 신기한데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언니 제가 말한 데가 여기예요. 여기 정말 괜찮아요. 이런 바이럴들을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알아서 남겨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타겟 고객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큐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즈 큐레이션입니다. 스타일 큐레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고객의 취향을 분석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고객의 취향에 맞을 만한 좋아할 만한 신발 5켤레를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이제 자기 온라인 쇼룸에서 추천해주는 방식이고요. 이제 얻게 되는 재방문율이나 구매 전환율에 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 큐레이션 같은 경우는 스타일 큐레이션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일단 2가지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고객의 발 모양에 대한 정확한 입체적인 데이터가 저희가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신발의 사이즈에 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지금 고객들이 간단하게 자기가 신는 메인 사이즈 그리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발볼 넓이 정도를 가입할 때 남겨주시면 저희가 팔고 있는 모든 신발에 옵션으로 사이즈를 선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신발이 235 바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 리뷰를 남겨서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이쪽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발 사진을 다각도로 한 3장 정도 찍으면 이제 3D 모형 정말 그런 입체적인 저희가 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술 개발 중입니다. 7월 중순 말 정도에 이제 거기 하나의 펑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4월 중순에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수치이지만 저희가 보는 지표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타일 추천을 해주는데 그게 정말 흰 레이쇼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사이즈 추천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저희가 주로 메인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저희는 뭔가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독식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기존에 많은 성소한 수제 골목이라든지 그런 쪽의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신발 시장 기존의 오프라인 80~90% 시장을 조금 온라인 쪽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자 이런 좀 시장에 좋은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그런 팀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경영을 맡고 있고 한 5년 동안 이제 국내 유통사에서 중국 가서 PB 상품도 찍어내고 해외 브랜드 소싱해온 이제 신발 전문가 그리고 이제 IT 경력으로 개발 쪽 경력도 있으시지만 주요 메인으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천재 개발자와 활용 정적을 짓는 미리 관장하는 디자이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어떤 분께서 그 벤처스퀘어 기자분께서 저희를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스마트폰 속에 내 신발 찾아주는 차밍 왕자 네, 슈가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이쪽입니다. 대표님 저희
하나의 정세인데 하나를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딴 거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했잖아요. 이쪽으로 큰거 연구도 없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저기 이제 사이즈 큐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3D를 찍어가지고 모바일로 3D로 찍었을 때 입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나중에 표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뭐 연구한 결과를 살짝 네. 이렇게 고객한테 보여지진 않을 거고요. 이제 캡처를 해서 넣은 건데요. 스마트폰 앱을 연동해서 왜 카메라 찍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A4 용지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위에서 한 번, 옆에서 한 번, 측면에서 한 번, 한쪽 발당 3개의 포인트의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모형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전체적 위에 상단에서 찍으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뭐 길이, 발골, 요거는 솔직히 고객이 입력해 주는 것으로도 괜찮겠지만 이 사람의 전체적인 위에 토실입이 어떤가, 여성 구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코 모양에 따라서 착화감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어떤가, 또 이제 발등 높이에 따라서 또 어떤가, 또 발목 둘레, 뒤꿈치가 튀어나온 부분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입체적인 좀 데이터를 얻고 싶고, 그게 또 착화감, 각 신발의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어떻게 착화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연구해 나가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럼 이 분야를 연구했을 때 저희가 적용할 때 일단 어떻게 구별할 경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대표님 그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를 맞춰가지고 뭐 취업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 정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오셨을까요? 현재까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제 발인데요. 제 발이 굉장히 좀 여성에 비해서 크고 발볼이 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50 하고 발볼 넓이 95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 뭐 조금 더 연구해보고 저희가 수치화해서 결과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궁금한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저렇게 발에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이면서 또 그 사이즈나 그 모양별로 또 그 디자인 스타일들이 또 굉장히 달라질 거잖아요. 결국은 계속 그런 정확한 큐레이션을 해주려면 그만큼 굉장히 제품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텐데, 향후에 그런 그 라인업 확보에 대한 전략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현재 5월에 한 64건 정도 주문량이 있던데, 결국은 이제 큐레이션이든 아니면 안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커머스들은 결국은 계속 이제 주문량이 확대가 되게 중요할 텐데, 앞으로의 어떤 전략 같은 거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제 소싱 관련해서는 저보다 소싱을 굉장히 잘하는 파트너를 많이 믿고 있는데, 일단 그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도 저희가 막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건 많이 팔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 대금 제때 먼저 잘 지불해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신뢰가 계속 쌓여야 되는 부분 같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브랜드 계약을 맺으면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은 다른 멋있는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W 컨셉, 29cm 같이 마케팅을 잘해주는 곳에 보통 그런 독자적인 브랜드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들과 대비해서도 우리가 그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슈즈 특화다. 그래서 너네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에 대한 컨셉이 있을 건데, 우리는 고객에 대해서 잘 안다. 고객이 무슨 신발 좋아하는지 그런 취향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이즈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브랜드사에서 이제 많이 고민하신 것이 재고 부담이잖아요. 사이즈 하나만 브레이크돼도 재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 있는데 230 하나만 없다. 그러면 이제 230 말고 다른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확보한 신발 물건들을 띄워줄 수 있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너지나 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확보, 저희가 마케팅을 해보니까 요 고객 광고 클릭률이 이제
보통 패션이나 다른 업계에서도 1.2%를 넘기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5.5, 5.8 이렇게 굉장히 조금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어서 SNS 쪽 광고를 통해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타겟이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연극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협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막 사인도 해서 저희 거 하고 중간에 관객들한테 나눠줄 때 이렇게 슈가진 홍보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게끔 서로 제휴를 했는데 실제 어떤 그 연극의 어떤 특정 배우를 좋아하시는 부산의 고객님이 인스타 저희 걸 계속 팔로우하면서 모든 걸 퍼다가 자기 거에 남기고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고객이 이입되더라고요. 조금 좀 그 한 군데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제 막 계속 좀 대학로 쪽 연극이나 다른 연극 쪽도 하면은 재밌을 것 같고 저도 좀 보람이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예, 고객 혜택 비용이 국내 고객 대상이신 거예요? 가입 고객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2만 원을 쓰면 하루에 2, 30명 가입. 네. 좋은 비즈니스 하시는 것 같고 아마 발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질문 두 가지를 제가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사실은 우리가 그 스마트폰 촬영 좋은 특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VIP 고객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샤워를 통해서 옵사인 샤워를 통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용 기기가 있어서 집에 택배를 통해서 찍고 다시 돌려받는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없는지.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신발이 편하다는 것과 신발 모양이 이쁘다는 건 별개의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딸이 2명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신발을 신고 다녀요. 왜냐하면 본인의 발 모양이 이쁘지 않으면 사실은 좀 발을 좀 모아두는 형태의 뭐 신발을 신다든지 뭐 그런 거를 신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타겟 대상이 좀 20대 초반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미디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따님 예쁘고 편한 신발이 정말 최고고요. 이제 20대 초반일수록 저도 그랬는데 약간 불편해도 예쁘면 무조건 신었는데 조금 20대 후반, 30대 일을 하고 이러면서는 아무리 예뻐도 불편하면 못 신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한 번 신었다 너무 아프면 갈가지고 당장 버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한 가지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타일적인 부분도 계속 추천을 해주고 또 그 스타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라 정말 너 발에 맞는 어떤 브랜드 또는 그 브랜드 하위에 있는 모델을 계속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고객이 저희 슈가진을 쓰시고 여기서 신발 사면 정말 편한 걸로 내 마음에 드는 거 샀어 라는 거 하나가 쌓이고 그 고객의 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들려면은 굉장히 큰 만족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제일 엣지 포인트가 발 사이즈 측정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뭐 앞단에서 스타일 추천이다라고 하면은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뜯어붙이고 아직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고객의 취향을 딱 맞춘다는 게 사실 100% 가능한 일은 아니고 계속 근접한 것 또는 시간을 걸러주는 작업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요거는 저희가 상품 등록할 때 페이지의 일부분인데요. 실제 신발 커머스나 또는 이커머스 부분에서는 아마 뭐 스펙 정도까지만 아마 등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앤디가 신발에 대해서 잘 아는 앤디가 이걸 보고 이렇게 트리 구조로 데이터를 계속 썼습니다. 지금 500, 600개 정도 상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위기, TPO, 타임 플레이스 로케이션 뭐 이거는 파티룩에 어울리는 신발이야, 이거는 뭐 캠퍼스룩에 어울리는 거야, 스타일링은 뭐 펑키룩이야, 모던룩이야 이런 태그들을 키를 많이 남기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계속 스타일 큐레이션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네, 또 질문을 드리면 지금 타겟이 20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자기 신발 사이즈를 다 알거든요. 신발이 작아지면 작아질지 이제 줄어들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 플랫폼을 영입을 시킬 건지 유입을 시킬 건지에 대한 전략 좀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자기 발 나이가 들어도 자기 발의 사이즈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아시는 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이 브랜드 신었으니까 좀 편했어 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 신발 계속 신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고객들도 슈가진에 들어와서 뭔가 발에 대한 포인트를 남기면 내가 항상 뭐 신는 브랜드 질릴 수도 있잖아요. 신발 브랜드도 너무 많고 스타일 너무 많은데 정말 편하면서도 다른 브랜드들 이런 거 추천받을 수 있어 라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일단 남성분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한국 사이트에서 짓는데 여성분들은 그냥 디자인도 보면서 또는 브랜드도 보면서 여러 군데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저희 플랫폼에만 좀 집중시키게 할 만한 전략을 좀 구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집중하고 있는 거는 고객 경험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 고객과도 저희가 신뢰감 쌓는 거 그래서 슈가진과 서비스 썼더니 정말 만족스러워 그게 사실 메인 가치고 고객을 되돌아오게 하는 요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매 포인트에서 뭐 다른 데가 좀 더 싸서 산다라고 가는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구매 켤레 로얄티 제도로 구매 켤레마다 그 카페 도장처럼 찍어준다든지 많이 사면 할수록 VIP 등급 올려서 이렇게 할인해준다든지 캐시백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들도 이커머스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제 내가 등급이 되면 보통 뭐 쿠폰 눌러서 다운받고 할인받고 이런 것들 저희 다 빼자라고 해서 구매 그냥 뒷단에서 다 20만 원 이상 사면은 무조건 전서 100% 할인이면 할인가가 그냥 나오게 돼요. 29,000원짜리인데 VIP가 뭐 28,000원 얼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오고 그것만 원짜리 할인은 되겠고 이런 포인트를 계속 고객과 소통을 해나가면 되는 일단 그리고 다 남자분이라 좀 임팩트 있는 조언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경험 많으신 분들이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저는 커머스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커머스는 다른 걸 떠나서 물건을 잘 파는지 안 파는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고 여기서 물건을 사는지는 여기서 물건을 사고 재구매를 하고 또 사고 하는지일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오늘 설명에 있어서는 좀 그 주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점을 좀 더 본질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뭐 다른 자리에서는 상품과 고객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우리 고객은 어떤 물건을 좀 많이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먼저 약을 쳐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집단의 팽애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픽 상품 있으면 제일 좋겠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중국과 네이트로 맞춰 네, 제가 주문을 드릴까요? 네, 그럼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가에 무려 1970%분께서 이용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54%의 득표율로 1,000만 원 이거 좀 되겠는데 에서 득표를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중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스타일 추천이나 사이즈 리뷰는 다른 사이트들도 있는 것 같은데 트라이문과 같은 서비스와 경쟁하게 될 것 같은데 장점이 있나요? 스타트업 신발 하시는 그 회사가 주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고 하나는 트라이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더 핏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씩 방향성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더 핏 같은 경우는 운동화 위주로 자신이 신어봤던 모델을 입력하면은 이제 살려고 하는 운동화에서 어떤 신발이 나한테 사이즈가 맞고 뭐 핏감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B2B 모델로 판매하시는 것 같고
트라이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반품, 교환 위주로 많이 그 마케팅을 하시고 또뭐 AI 챗봇 이런 쪽으로 많이 커머스 기능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온라인에서 어쨌든 오프라인이 아닌 신발을 사게 하려면은 정말 오프라인에서 이 신발을 신어본 것 같은 걸 온라인에서 대체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시장을 견인해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신발을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사이즈가 고민이므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성 사이즈를 벗어나는 경우를 상대요. 222 이하나 또는 250 이상의 사이즈의 경우는 주문 제작하는데 그런 어떻게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게 되시는지 보시면. 네, 저희가 소싱하는 신발들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220, 50 이상인 사이즈들도 그래서 계속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수제화 맞춤 신발 같은 경우는 215에서 250, 60까지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은 저희가 조금 그 발물 재는 게 조금 고객 만족도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은 약간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서 소비자 청중 네, 청중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카페 에이전시의 김경호입니다. 제가 잠깐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언제, 어떨 때 카페에 가시나요? 물론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남이나 잠깐의 휴식을 위해 카페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카페에 방문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질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부 인테리어나 실내 조명, 다시 말해 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남이나 휴식을 위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카페를 가고 싶을 때 사람들은 보통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실제 네이버 데이터의 검색표를 봐도 전체 요식업종 중 카페 검색률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검색량이 굉장히 많고 소비자들의 카페 검색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역삼동에서 미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미팅을 할 수 있는 카페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4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2개의 카페가 계속 노출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역삼동에는 굉장히 많은 카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카페의 경우 노출 자체가 되지 않고 이런 광고성 정보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카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카페 에이전시라는 회사입니다. 카페와 기관이라는 에이전시를 합쳐 카페 5초 시장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커플라인을 우선 창업하여 수도권 대학가 주변 800여 개의 카페를 확보하였고 현재 카페 광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진행하던 도중 소비자들의 카페 검색에 대한 굉장한 니즈를 발견하였고 작년 11월 거리 전환과 동시에 어플을 런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권 4개의 테이스트샵을 운영 중이며 어플의 경우 베타 서비스 진행 단계입니다. 테스트샵의 경우 릴리움이라는 카페는 어플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샵입니다. 그리고 모코라는 카페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테스트샵과 여러 가지 제휴적인 기반으로 저희 어플 카페들을 출시하였습니다. 카페들은 기본적으로 카페 통합 어플입니다. 현재 1.0 버전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카페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합니다. 카페들은 1.0 버전과 현재 추후 2.0, 3.0 버전까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1.0 버전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카페를 찾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비자는 1차적으로 지도, 키워드, GPS, 필터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이 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이나 미팅룸, 흡연실 등 카페의 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은 카페에 대한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이제 20대, 30대 대학생, 직장인 여성분들은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 사진 찍기 좋은 인스타 감성 카페나 힐링 카페 등 여러 가지 감성적인 데이터 또한 어플 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색을 통해 직접 카페에 방문했을 경우 저희 자체 영업을 통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할인이나 디저트 제공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어플 내에서 검색 가능한 등록된 카페 수는 3,500개 정도이며 2018년도까지 저희가 여기 숫자를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저희는 전국에 있는 58,000여 개 카페를 다 어플에 등록시킬 예정입니다. 카페드 2.0 버전의 경우 출시되는 서비스입니다. 2.0은 이제 점주님들께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매장 운영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이제 핵심 부분은 결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저희 결제 시스템은 프리 오더 서비스라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어플 내에서 메뉴를 주문하고 매장에서 음료를 대기 시간 없이 수령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로 인해 매장 순환율은 향상되고 고객들의 편리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 현재 국내 1위 포스사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4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3건의 추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카페도 현재 1.0 버전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수익 구조를 광고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수익 구조는 광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앞에 전면적으로 보여지는 수익 구조 이외에 저희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한 가지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혹시 카페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시나요? 매출 증진,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장님들의 가장 큰 니즈는 고정 비용 절감입니다. 제가 갖고 온 이 컵 같은 경우에 카페에서 언제든지 사용되는 컵입니다. 실제적으로 음료가 한 잔 나갈 때마다 컵 또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말씀드린 고정 비용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이런 고정 비용을 감소시키며 저희 매출 또한 창출합니다. 현재 카페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금요일 경제를 통해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학가 위주의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520개 대학교를 재우정으로 확보했을 경우 연매출은 27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에 있는 29,000여 개 개인 카페를 모두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자재로만 올해 매출은 1억 정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팀원 소개는 저희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준비와 멘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1.0 버전 서비스는 이미 런칭을 하셔서 서비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지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 네이버 검색을 통한 그 실제 시장의 반응은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디저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고 싶어하고 카페를 찾고 싶어하는 거랑 또 실제 그걸 어플로 내서 출시했을 때 시장 반응 또 다른 산업도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 네이버 검색이 그대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 그걸 어떻게 보면 1.0 버전을 가지고 시장의 반응을 좀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중요한 지표라든가 그걸 통한 어떤 유저들의 반응이나 현황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 1.0 버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 마케팅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유저들의 지표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숫자가 확보되지가 않았고 저희는 이런 지표를 올해 10월에 커피 페어가 국내에서 3개가 크게 열립니다. 대구랑 서울권 2개에서 열립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이제 좀 큰 규모로 부스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마케팅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지표를 조금 확인을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지표를 확인할 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아직 그 어떤 원하시는 보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결국 이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면서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돼서라도 막 더 되게 작은 규모에서라도 많은 테스트와 많은 검색을 통해서 정말 시장의 반응 생각보다 우리 앱이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때까지 우리 앱이 더 규모를 키우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시간까지 끌고 가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크게 든다거나 우리가 유저한테서 그 한 명의 유저가 우리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은 한 몇 원인데 그거를 그 유저를 획득하기까지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몇 배, 몇십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어려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주 작은 숫자라도 그 유저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지금 마케팅도 안 했는데 들어왔고 유저를 통해서는 그 들어온 유저들은 어떤 생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재방문율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을 조금 더 많이 체크하고 그런 게 좀 더 나중에 보강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요. 저희가 사실 지금 엔젤 투자 부분이 조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젤 투자 부분이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그 금액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그맣게 뭐 시그먼트를 잡아서 저희가 뭐 이렇게 지표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카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제하는 렌타라든지 코스나 ERP 이런 것들을 갖춰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경쟁사들의 서비스로 인해서 쉽게 대체되지 않고 이 카페 운영자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회사 그 카페 내에서 운영 프로세스에 저희가 얼마큼 서비스가 잘 인테그레이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들과 뭐 API 공유하지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 부분 프리오더 부분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매장 점주님들께 이제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고 뭐 매출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가요? 그런 것들 이미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저희의 베네핏을 어떻게 그거와 타협시키게 하고 있어요? 저희 어플과 저희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포스사랑 협의 중이고 저희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제휴 카페나 이제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제휴점을 그 포스기로 연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 어플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결제까지 연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플을 사용해서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말씀드린 그 만약에 지금 제휴한 커피숍이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점포가 문을 닫았을 때 문을 닫을 때는 업데이트를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지 그렇게 만약 관리하실 때 인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팀원 소개를 못 드리긴 했지만 저희 현재 인원은 7명의 팀원입니다. 7명 팀원으로 2,000개는 저희가 그 보수적으로 정하는 수치인데 현재 그거보다 넘게 도달해서 3,500개 정도의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폐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저희 측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인력이 조금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어플 내에 유저 제보란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서 유저라 하면 일반 소비자도 있지만 카페 점주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님들께서 폐업이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제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유저들이 카페에 갔을 때 그 부분을 제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거나 하는 현재는 3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멘토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투표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신이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니까요. 네, 12분께서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로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굉장히 조금 이제 특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000만 원 이거 좀 되겠는데 7분, 그다음에 영원 다음 기회에 7분. 네, 어느 분들의 인사이트가 과연 맞게 될지 추후에 관심 있게 카페 에이전시 서비스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 질문, 청중 질문을 제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약간 수익 모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불분명해 보이는 대로 수수료인지 광고인지 부자재 판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류의 질문들이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PT 자료에 1.0 버전과 2.0 버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1.0 버전에서는 뭐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보이시는 그 수익 구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1.0 버전에서는 물론 광고도 진행을 하지만 부자재 판매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자재 판매 부분은 이제 부자재 판매 같은 부분은 업주들의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10개의 제휴점만 영업을 한 상태로
올해 1월에 매출을 달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2.0 버전에서는 수수료가 수익 구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1.0 버전에서는 광고와 부자재 판매가 주 수익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블로그 로직만 파악하면 키워드 검색을 특화하는 단점의 객관성을 더하기 위한 어플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문되는 부분은 그 카페들을 나열하는 기준이나 알고리즘이 객관적으로 잡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내부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에는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당산역 카페를 검색을 했습니다. 당산역 카페를 검색을 하면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당산역에 어떤 카페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지만 네이버에는 그 검색 결과가 광고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어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 어플 검색에는 광고가 우선순위로 뜨지 않습니다. 저희 메인 화면에 있는 배너나 이런 부분은 광고 수익으로 책정을 할 수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카페를 가고 싶어서 해당 필터링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전혀 광고가 뜨지 않는다는 점.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는 온라인 노출력은 소규모의 개인 카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포인트 공유 서비스 등 추진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이런 계획 혹시 있으신지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카페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규모가 있고 경쟁력이 좀 있는지 설명 같이. 저희가 지금 이제 2.0 버전을 진행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2.0 버전 프리 오더 부분에서 포인트 공유 서비스는 당연히 도입이 됩니다. 당연히 도입이 되고 저희는 지금 좀 맹점이 카페를 찾는 어플입니다. 카페를 찾는 어플이기 때문에 분명히 프랜차이즈를 찾으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플 내에 개인 카페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소규모 개인 카페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카페가 다 들어가는 것이 저희 방향성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카페 에이전시의 김경호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